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십니까? 일본 정부가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38,000명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일본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여성 인재 유출은 국가 붕괴 수준이라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여성들이 조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42세 베테랑 방송인 시라카와 유미의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쿄 시부야의 NHK 본사 오후 3시 긴급 편성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떠올랐죠.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이민 간 일본 여성 38,000명. 전년 대비 340% 증가. 보도국장 야마다가 험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야. 우리 젊은 여성들이 한류의 세뇌당해서 한국으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어. 회의실 한켠에 앉아있던 시라카와 유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42세 NHK에서 18년을 일한 베테랑 PD였지만 여전히 그녀는 회의실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야 했죠. 남성 후배들은 이미 부장 차장으로 승진했지만 유미는 여전히 평PD였습니다. 시라카와 내가 이 건을 맡아. 야마다의 시선이 유미에게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취재해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망상인지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해. 여자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객관적으로만 해. 유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여자니까라는 말을 들은 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세기도 힘들었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비웃음 섞인 시선도 있었죠. 한국 여성들의 삶이 그렇게 좋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야마다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혹되지는 말고. 우리는 사실만 보도하니까. 그 순간 유미는 절친 아야카가 3개월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15년간 일한 아야카였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여자 의사로만 불렸죠. 유미야, 난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냥 의사가 됐어.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 아야카의 목소리는 해방감으로 떨렸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미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18년간 받은 수많은 상장들이 놓여 있었지만 승진 발표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네온사인들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미는 예상과 다른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공항 직원이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거든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친근함이었죠.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무거운 카메라 장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인데 이곳에선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지하철을 타면서도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임산부석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들이 배가 불러 보이는 여성이 타자마자 자리를 양보했죠. 심지어 그 여성이 정중히 거절하자 편하게 앉으세요라며 웃으면서 양보를 권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려고 하니 아르바이트생이 천천히 고르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빨리 결정하라는 눈치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고생하셨겠네요.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그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미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연출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이 혼자 오신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42세 여성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일본에서라면 혼자서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을 텐데요. 그날 밤 유미는 호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일본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음날 오전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아야카와 만났습니다. 3개월 전 화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죠. 옆에는 약혼자인 우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그는 생각보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PD님이시죠? 아야카가 얘기 많이 했어요.
우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의료계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서요? 병원 라운딩을 따라가 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성 레지던트가 남성 교수들과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교수의 진단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며 당당히 반박하는 모습도 봤죠. 일본이었다면 저런 건 상상도 못해. 아야카가 속삭였습니다. 여자 주제의 교수님께 대드냐는 소리를 들었을 거야. 오후에 열린 병원 회의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아과 과장을 맡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의사가 병원 정책에 대해 당당히 의견을 개진했어요. 남성 원장과 부원장들이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더군요. 저희 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여의사의 목소리에는 전혀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으며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18년 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야. 여기서는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의사라서 존중받아. 우석도 거들었습니다. 아야카의 실력을 보고 우리 병원에서 모셔온 거거든요. 성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야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유미에게 말했어요. 유미야, 나 여기서 진짜 숨 쉬고 있어. 일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 계속 숨을 참고 살았던 것 같아. 취재 3일째 유미는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를 서민들의 시각에서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한복가게 앞에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데 옆 가게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일본에서 오셨어요? 고생하셨겠네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시더군요.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유미가 지갑을 꺼내자 아줌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뭔 말씀을 그렇게 해요. 멀리서 오신 손님한테 호떡 하나 못 줘요. 그냥 드세요. 촬영을 마치고 시장을 둘러보는데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밥 굶지 말고 건강 챙기세요라며 덤으로 어묵을 더 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시더군요. 택시를 타고 다음 취재지로 이동하던 중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방송 관련 일하시나 봐요. 우리나라 어떠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해서 놀라고 있어요. 유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기사 아저씨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자국을 자랑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경제적인 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유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순간 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카페에 들러 취재 내용을 정리하는데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이 혼자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라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다 주었습니다. 전 먼저 일어나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취재 일주일째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성 5명과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30-40대였고 각자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말문을 연건 변호사 사토 미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여자 변호사였어요. 고객들도 남자 변호사 없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변호사예요.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대학 교수인 다나카 유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일본 대학에서는 여교수가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학생들도 선입견 없이 수업을 들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요시다 아이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야근을 당연시했어요. 여자라고 해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한국에서 만난 남편은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분담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군요. 의료진으로 일하는 하야시 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밤늦게 일하면 여자가 이 시간에 뭐 하냐는 시선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의료진이라는 것만 중요해요. 환자들도 성별로 차별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통역사 오가 나오미가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오미로 살 수 있어요. 일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처음으로 숨 쉬고 사는 기분이에요. 5명의 증언을 들으며 유미는 자신의 18년간 직장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나면서 들었던 여자라서 힘들 것 같은데 가정과 양립하기 어렵지 않나. 같은 말들이 스쳐갔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혼자 남은 유미는 카메라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정말일까? 아니면 한국의 좋은 면만 본 건일까?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직접 경험한 것들이 그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취재 마지막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유미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당황했어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혼자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위험해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비를 맞으며 뛰어왔어요. 장비가 물에 젖으면 안 되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소방관 출신이라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안전한 곳으로 먼저 옮겨요. 진호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는 자원봉사 활동 중이었다고 했어요. 함께 장비를 옮기며 유미가 물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일본이라면 쉽게 하지 못할 일인데요.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장비를 옮긴 후 진호는 촬영 계속하셔야죠. 우산 하나 더 있어요 라며 자신의 우산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쓰세요. 그 순간 유미는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방인인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마음, 성별이나 국적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친절함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하죠? 유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그냥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진호는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웃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한국 오시면 연락하세요.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유미는 지난 열흘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던 친절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42세 일본인 여성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유미는 촬영한 자료들을 편집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모습들을 담은 영상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일본 여성들의 증언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편집회의 날 유미는 자신 있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야마다 보도국장을 비롯한 간부들 앞에서 10분간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미와 일본 여성들의 솔직한 고백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방송할 수 없어. 완전히 한국 미화 영상이잖아. 하지만 이게 제가 직접 본 현실이에요. 유미가 당당히 맞섰습니다. 사실만을 담았어요. 시라카와 내가 여자라서 감성에 휘둘린 거야. 야마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편집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른 간부가 거들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는 게 좋은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 이건 사실 보도가 아니라 선전 영상이야. 그럼 뭘 방송하자는 거죠?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방송하자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라는 거지. 야마다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제점들도 다뤄야 해. 범죄율, 경제 문제, 사회 갈등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 건 이번 취재 주제가 아니잖아요. 일본 여성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가 주제였어요. 시라카와 야마다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PD인지 한국 관광 홍보대사인지 헷갈리겠어. 다시 편집해와. 아니면 방송 포기해. 그 순간 유미 안에서 18년간 쌓였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보도했어요. 제가 여자라서 감정적이라고요? 18년 동안 얼마나 객관적으로 일했는지 당신들이 모르나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승진 못한 이유가 실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여자라서인가요?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야마다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PD로 봤어요. 여자 PD가 아니라 그냥 PD로요.
유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8년을 일해도 여전히 여자라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유미는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일해요. 사표를 낸 지 한 달 후 유미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진호가 마중을 나와 있었죠. 정말로 한국에 오시는군요.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짐을 들어줬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유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본 여성들의 한국 정착기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일본에서 온 유미의 한국 생활기라는 채널이었죠. 첫 영상에서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18년간 방송인으로 일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채널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났고 6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유미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은 일본 여성들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죠. 저도 일본에서 숨이 막혔는데 유미님 영상 보고 용기가 났어요. 한국으로 이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미님 덕분에 결심했어요. 1년 후 KBS에서 유미에게 정식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왔습니다. 국경을 넘은 여성들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유미는 이번에는 제작진의 일원이 아니라 메인 PD로 참여했습니다. 촬영 중에 만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욱 다양했어요. 의사, 변호사, 교사, 디자이너, 요리사까지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여기서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 진호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유미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어느 날 진호가 프러포즈했을 때 유미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아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진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본인도 행복하면 그게 최고죠.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여자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미 씨 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기 좋아요. 결혼 1년 후 유미는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일본에서라면 임신과 동시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응원해줘요. 시어머니는 일 계속하면서 아기 키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며 자연스럽게 육아 도움을 약속했고 진호도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다큐멘터리 국경을 넘은 여성들은 방영 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됐죠. 일본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됐고 한국 사회도 외국인 여성들에게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유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4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에서 나와요. 일본은 저를 여자로만 봤지만 한국은 저를 사람으로 봤어요. 행복은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2년 후 유미의 딸 사쿠라가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지은이었죠. 유미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성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라겠구나. 지금 유미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큐멘터리 PD 중 한 명이 됐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시라카와 유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고 외국인이라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미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안정이나 편의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었습니다.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